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지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고 아이들 한글 깨우치, 또 말 더듬는 아이들, 또 발달장애 아이들, 또 난독증이라든가 장애아동들의 한글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아이들 말 더듬는 증상들 원인이 무엇이고 집에서 어떻게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집에서 이렇게 한글 공부 또 발음장애로 인해서 지도가 좀 필요한 학부모들께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어르신들 뇌졸중으로 인해서 언어 발달 장애들 많이 겪게 되시는데요. 그런 증상에 대해서도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지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이들 말 더듬는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 더듬는 것 외에도 아이들이 요즘 많이 겪게 되는 증상들, 어머님들 어떤 그 언어 장애로 인해서 많이 좀 상담이 많으신가요? 네, 워낙에는 이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언어 발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면서 학력 결손이 좀 많이 나타나서 아동들의 읽기 발달이라든가 한글 깨우치기 이런 부분에 대한 의뢰도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네, 뭐 영상 교육하다 보니까 네. 애로사항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학년생들은. 네. 오늘은 말더듬하는 아이들 이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 더듬는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까요? 네, 말 더듬는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이상 다 말을 더듬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네. 되게 자연스러운 증상이죠. 근데 이제 이걸 정의하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의 흐름이 깨지는 현상을 말 더듬이라고 하고요. 네. 이런 말 더듬이 모두 장애적 유형을 병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특히나 말을 반복하고 말을 길게 연장하거나 아니면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말 막힘의 현상이 나타나거나 더불어서 이제 이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네. 심리적 위축감이라든가 말을 회피하는 현상 이런 것들까지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이제 치료적 처치를 받아야 될 수 있는 말더듬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말 더듬는 것이 어린아이들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성인들도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말을 긴장하거나 아니면은 얘기할 얘기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을 때 말을 더듬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말더듬은 언제나 나타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아이들은 아니지만 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발달이 되는 2세부터 5세 시기에 그 아이들의 일부 아이들이 말 더듬을 보이면서 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말을 더듬는 시기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어머님들이 갑자기 멀쩡히 말하다가 왜 말을 더듬지? 하면서 부모님들이 긴장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겪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뭐 말하다 보면은 단어 생각이 좀 안 나서 더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말 더듬는다라고 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좀 네. 네.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오시면서 주호소하는 게, 이 친구들이 이제 뭐 2살부터 5세까지는 언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가는 단어들이나 어휘들이 그리고 말을 기술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아가들이 이제 운동적으로 말을 산출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뭐 구강 구조라든가 운동성에 대한 신경학적 그런 발달은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아이들이
밥 먹고 싶어. 이렇게 말을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밥 먹고 싶어. 이렇게 길게 얘기하거나 또 조금 더 나가는 경우 말이 하려고 하는데 말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밥 먹고 싶어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할 타이밍을 좀 놓치고 계속 밥 먹고 싶어. 이렇게 말을 막힘하는 형태. 이런 현상들이 조금 한 1, 2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어머님들이 걱정이 크시고 아, 지금 말더듬이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렸을 때야 그냥 말 배우는 시기니까 이렇게 간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말더듬의 주 증상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아이가 말을 더듬고 있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을까요? 네, 주된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반복이라고 해서 음절로 반복을 하든 음소로 반복을 하든 아니면 단어 자체를 반복을 하든 밥 먹고 싶어. 또는 밥을 먹고 싶어. 이렇게 반복하는 현상.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장 현상입니다. 이것도 역시 음절로 연장을 하든 음소 단위로 연장을 하든 밥 먹고 싶어.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친구들. 그리고 세 번째는 막힘 현상이라고 얘기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한참 있다가 밥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주된 증상이 크게 반복이나 막힘이나 연장 이 세 가지 주된 증상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서 보이는 경우들이 말 더듬이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다면 왜 이런 증상들이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아이들이 말을 더듬게 되는 원인이? 네, 사실은 아직까지 말더듬을 유발시키는 한 가지 원인이 아직 분명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연구나 자료들, 보고들에 의해 따르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많이 살펴보면 사실은 유전적 요인도 좀 많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 중에 뭐 아빠가 어렸을 때 말을 더듬었거나 또는 할머니가 또는 엄마가 이렇게 가족 유전력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는 기질적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자체가 기질적으로 그런 말에 대한 약간 어려움이 가질 수 있는 소인도 가지고 있거나 또 환경적 요인도 있을 수 있죠. 환경적으로 말을 할 때 말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집안 분위기라든가 아니면은 말할 때 긴장감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이런 요인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언어 발달이라든가 심리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말더듬의 증세가 발달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린 아가들이 말더듬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발달상에 나타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자신이 말이 더듬는다는 것들을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을 더듬지 않던 그냥 그건 내가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서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너무 걱정스럽고 또는 아이를 다그치거나 이런 환경이 벌어지면서 내가 스스로 말 더듬는 것들을 인식하고 말하는 게 부담되고 부정적이다. 이런 감정이 조금 생기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게 조금 더 병리적 문제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 더듬는 것도 유전적인 원인 또 환경적인 요인 이것도 유전적인 원인이 좀 있을 수 있나요?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더듬을 하는 아이가 IQ하고는 상관이 있나요? IQ하고 상관이 네. 머리 수준하고요. 네. 지금 혹시 아이가 지금 몇 세 수준일까요? 몇 살일까요? 7살이요. 7살이요. 네, 미리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IQ와 100%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발달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적인 요인, 이제 기질적인 요인, 언어 발달적인 요인도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아이의 인지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게 100% 말더듬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발달적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 말을 할 때 꼭 주전자 이렇게 얘기하고 네. 뭐
뭐 형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런데 또 글짓기 같은 거 보면은 또 상도 타오고 막 그래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애가 뭐 이렇게 IQ가 낮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머니 예. 지금 이 아이가 말을 더듬은 지 얼마나 됐을까요? 말 더듬는 거는 한번 4살 정도 그렇게 말 띄면서 이렇게. 그때부터 좀 더듬어 왔던 예. 것 같아요. 예. 네.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아이가 지금 치료적 전문적 처치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4살부터 7살까지 지금까지 말을 더듬는다면 한번 조금 더 진지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걸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미리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가 말을 더듬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해 주시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머니 말을 더듬을 때 혹시 아이한테 다시 말해봐. 말 더듬지 말고 말해봐. 라고 이렇게 아이한테 조금 명령조라든가 약간 말을 하는 환경들을 약간 강압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건 말더듬에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말 더듬는 거에 대해서 편안하게 환경들을 좀 만들어 주시고 특히 아이에게 부모님이 말을 하실 때 천천히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들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그거를 이제 계속 천천히 말에다가 안 되면 소리를 지르면서 야 주전자 그러면 또 따라서 주전자 그래요. 네. 그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혼자 하면 또 주전자 이래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말씀을 드릴 때는 그 정보만으로는 충분히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4살부터 지금 7살까지 말을 좀 더듬어 오고 아이가 자기가 말 더듬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예. 알고 그러시군요. 있어요. 예.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아마 본인이 말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태도가.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좀 조언 드릴 부분은 우선은 환경적으로 아이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것 더불어서 좀 전문가에게 가서 아이에 대한 그 말더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듣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걸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말 더듬기인데 말을 너무 빨리 하고 너무 종다슬처럼 하는 아이는 또 그건 뭐예요? 네, 그래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빠르게 하는 건 네. 아이의 기질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럴 수는 없는데요. 이 친구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을 때 그 맥락 상황에서 맞는 말을 하는지 그리고 분위기에 맞춰서 이 상황에 적절하게 말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잘 구분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집에서 이 아이는 계속 종다슬처럼 말을 하는데 또 자기 말한 거를 물어보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럴 땐 집에서 어떻게 좀 지도해 주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어머님 말씀을 좀 들어서 비추어 볼 때는 이 친구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말한 거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긴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빠르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자기가 이 상황에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게 어머니께서 지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무슨 말을 했는지 스스로 이해를 못한다는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한 말이 지금 네가 무슨 뜻인지 네가 어떤 부분인지를 좀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우리는 늘 타인이 내가 얘기한 거가 이해가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이렇게 앉혀놓고 조곤조곤 얘기를 하자면 큰 소리로 짜증만 내거든요. 네네. 예전에 저도 아이들 가르쳐봐서 알지.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서는 이런 상황에는 너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거나 또는 아이가 한 말을 내가 다시 말해주면서 너가 이런 말을 했어라고 다시 이해시키는 과정, 이런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복 학습이 좀 필요하다. 네, 이런 상황들도. 어머니. 네. 더 궁금한 거 알겠습니다. 있으신가요?
그래서 두 아이를 봤는데 더듬는 애가 오히려 이렇게 공부를 더 잘하고 막 쉴 새 없이 막 종다새처럼 막 말을 너무 잘하는 애가 공부를 하나도 못해요. 빵점 맞아요. 네, 학습적인 부분과 말 부분들은 많이 일치하진 않으시고요. 무엇보다도 그 말을 더듬는 친구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오래 좀 더듬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좀 환경적으로 좀 많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상지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고 아이들 말 더듬 증상 또 치료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상지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고 아이들 말 더듬는 증상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난독증이나 또 우리 장애 아동들의 한글 교육, 특히 이제 저학년 아이들 요즘 한글 공부시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한글 공부 지도 방법이라든가 모두 좋습니다. 또 어르신들 뇌졸중으로 인한 언어 발달 장애도 좋고요.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문자 상담이 와 있는데요. 아이 말더듬이 심해서 언어치료소 두 곳에 갔었는데 두 곳 말이 다릅니다. 한 곳은 신경 쪽 이상이다. 또 한 곳은 심리적 압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좀 헷갈리신다고요. 이런 경우 병원 진단을 받아봐야 될까요? 라고 4377번님께서 문자 상담해 오셨습니다. 네. 신경적 말더듬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사실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이 친구에 대한 배경 정보나 이런 정보를 좀 어머니께서 그 치료실에서 말을 했을 텐데 그 안에서 그런 신경적인 문제가 있을 만한 소지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신경적 말더듬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병원의 진단이라기보다는 지금 말더듬이 이제 치료실까지 갔다는 것은 어머니께서 말더듬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이 크시고 증세가 생각보다 좀 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경적인 부분도 있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부분이 있든 간에 지금 현재 말더듬에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한 치료적 처치가 더 중요합니다. 말더듬도 다른 언어장애와 마찬가지로 조기 중재해야지만 더 안 좋게 진전되는 걸 막을 수 있고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병원의 진단이 이 친구의 어떤 문제를 개선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병원이라 하면 신경학적인 문제를 밝히는 내용이라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소지가 있다면 어머니도 생각하시기에 그 당시에 그 치료실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고 어머니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병원제 진단을 해보시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가 우선이기라기 만약에 그런 소지가 있다고 여기신다면 가시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좀 치료적 처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치료실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학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그 신경학적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어떤 것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마 이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거를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없는 증상들
여아하고 남아이 비중으로 성별 비중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좀 많습니까? 네, 어렸을 때 발더듬을 보이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남자 아이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비를 살펴보면 네. 4대 1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무조건 나쁘다는 게 이 중에 거의 80% 이상은 가만 놔둬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거든요. 자연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80% 이상. 그러니까 병은 아닌 거죠? 네, 네. 심각한 병이라고 볼 수 없고 그중에 일부 아이들이 회복되지 않은 20% 정도가 이제 치료적 처치나 좀 더 전문적인 치료가 요구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몇 살 때까지 이런 증상들을 그냥 뭐 아이들 이런 흔한 증상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뭐 몇 살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2세부터 4세 사이에 나타나는 5세 사이에 나타나는 발달 전형이 나타나는 건데 네. 몇 살 때까지가 중요하기보다는 네. 핵심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게 이 말더듬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인식을 하고 그 인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더라도 내가 말더듬는 걸 인식하고 우리 아이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권고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지 않고 내가 말더듬을 아직은 인식하지 않고 그러면 말 더듬건 더듬지 않건 말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이 어느 상황에서나 잘 말하는 친구라면 집에서 어머니께서 좀 적극적으로 부모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이렇게 말 더듬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좀 지도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아이가 말 더듬으면 어머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며 부모님들께서 말 더듬지 마. 너 왜 갑자기 말 더듬니? 이러시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얼굴이 조금 이제 굳어가시면서 아이한테 반응해 주시거든요. 그럼 아이는 사실은 말을 더듬을 때 내가 왜 말 더듬는 거에 대한 인식도 못하면서 엄마가 부정적인 아빠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줘요. 그래서 심지어 말 더듬지 않으면 과자 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거는 아이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아이가 말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대하고 말하는 것이 편안하고 긍정적인 거다. 이런 환경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조성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혼내거나 다그치거나 네. 막 긴장하시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어머님과 부모님 같은 난 다그친 적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다그치지 않아도 사실은 얼굴 표정에 나타나죠. 아이는 부모님의 얼굴을 읽으니까. 네. 아이가 말을 더듬을 때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시거나 얼굴이 이그러지시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한테 말을 더듬는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부정적인 개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아이에게 천천히 말하게 유도해 주면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천천히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속도를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천천히 오늘 뭐 먹고 왔니? 이렇게 시작해 주고 또 말을 시작할 때도 부드럽게 첫 음절을 좀 길게 끈다는 의미로 천천히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하고요. 기다려 주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더군다나 아이가 말을 더듬을 때 제일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이가 해야 되는 말들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가 말을 더듬으니까 중간에 말이 멈출 텐데 그거를 엄마가 대신 말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말 더듬지 말고 말해라고 중간에 가로채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아이가 말을 더듬던 더듬지 않던 아이 말을 끝까지 듣고 끼어들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네. 아이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말을 더듬는 상태에서도 끝까지 아이의 말하는 걸 듣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말씀하시죠. 또 말씀드리자면 아이한테서 결론적으로는 말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네가 말을 더듬지 않던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는 네 말을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 너의 말하는 것들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또 행동할 수 있어라는 것들을 아이한테 인식시켜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면은 말하는 방법을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좀 해봐.
하고 먼저 이렇게 선행으로 얘기를 해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네. 말로 이렇게 말해봐봐, 따라 말해봐 이런 것들은 아이에게 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차라리 아이와 대화를 할 때 네.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가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너 지금 말을 더듬고 있지? 이렇게 말하면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 아이한테 말 더듬는 걸 인식시켜주고 어쨌든 엄마가 또는 아버님이 교육적으로 이 친구를 따라오게 시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맥락 안에서 자연스러운 말하는 대화 상황에서 천천히 부드럽게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 말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절대 끼어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필요하겠습니다. 뭐 인내심도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요령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어떻게 네. 좀 지도해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지도를 할 때는 아이 말하는 것들을 애가 이제 말을 더듬고 이렇게 할 때 아이 말하는 걸 한 번 더 천천히 들려주는 거. 이렇게 따라 말해봐 이런 말 시키지 말고 나 오늘 유치원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가 오늘 유치원 갔다 왔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나는 갔다 왔어. 나는 갔다 왔구나 이렇게 천천히 또박또박 부드럽게 이해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한 말을 네. 아이의 한 말을 천천히, 엄마 입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그런 것도 방법은 도움이 될 수 괜찮다라는 있습니다. 말씀이시죠? 다만 따라 말해봐. 이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환경적인 영향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환경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더듬을 시킬까요? 긴장을 유발하는 환경.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긴장을 유발시키는 환경. 또 아이에게 조금 강압적인 환경에 가면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죠.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시간이 좀 짧아 아쉽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상지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고 아이들 말더듬에 대해서 함께 상담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